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경매로 나온 매물 물건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윗지방은 대부분 경매를 퍼부어놨다시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뉴스에 나온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경매가 이만큼 쏟아지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내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미분양 1이라는 도시 대구에서 경매로 나온 매물은 실제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적습니다. 물론 인구와 땅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미분양 1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대구는 경매 물건들이 현저하게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경매 물건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전 2009년 10년도에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절 경매 물건 마찬가지 전국에 25,000건의 약 30% 정도의 미분양이 발생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전국에 미분양이 발생된다고 하지만은 경매 건수는 16,000건에 실제 매각률은 24.9%, 예전하고 아직까지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을 때 일부 매각률은 39%, 약 40%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에 비해서 매각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매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나오는 경매 물건이 가장 저렴한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물건, 인구 대비 그리고 부동산에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매 건수가 3,100건이고 매각 건수는 863건, 실제 경매 건수에 비해서 매각 건수도 일부 거래가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을 보게 되면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인천에서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났지만 인천과 전남, 전북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비하게 되면 실제 그다지 많이 나온 매물은 아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미분양 1이라고 얘기하는 대구의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445건에 매각 건수는 141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미분양 1위의 도시는 맞지만 경매 물건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쏟아지지도 않고 매각도 잘 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가 더 계속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매 물건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 1이라고 얘기하는 대구가 계속해서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분양 마찬가지 미분양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수성구의 일부 아파트들이 경쟁률이 16대 1이다, 20대 1이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100대, 20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만 하면 무조건 완판이었죠. 실제 3월달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셀 같은 경우는 입주일이 지났음에도 현재 미분양 상태로 분양가는 1,550만원,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렴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이 되는데요. 물론 파동이라는 위치적인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파동, 지산동, 법물동 할 것 없이 수성구라고 얘기하는 모든 곳에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에 계속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가 진행되는 곳과 재건축이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는 곳들이 주변 일대에 대부분 많은데요. 파동만 해도 세 군데가 보이는데 그 주변에 수성구나 남구나 서구나 일대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재건축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아니면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 아직 보상금액이 나오지 못하는 분, 그리고 보상금액은 지금이 됐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구는 계속해서
후분양 아파트 증가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경매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와 다르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P가 아직까지 형성된 곳이 있다. 일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마이너스 P가 아니라 위치가 좋은 것은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PF의 부실 채권이라든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자 연체율, 그리고 자영업자의 이자 연체율, 그리고 전쟁,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원룸 임대마저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가는 말할 것도 없이 저렴한 상가부터 아파트 상가까지 대부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미분양된 아파트도 정리가 될 것이고 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 상가까지 거래가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좋을 기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조건 위치가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나 가장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거겠죠. 물론 외곽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범어동이다 만촌동이다 무조건 비싼 아파트가 다시 한번 고공행진해서 10억의 아파트가 20억에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상승해 본 적도 없습니다. 대구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져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대구의 경제에 있어서 실제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빈존부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가 바닥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저는 반대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흘러가는 동향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가는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재개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시청 구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어플이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4년 4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 392세대의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분양가는 1,577만원, 주변 분양가에 비해서 그다지 높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낮다고 말할 수도 없는 평균 가격입니다. 하지만 입주 시기가 지났음에도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역세권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세권, 더블 역세권, 그리고 터미널이 근처에 있고 신세계 백화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발생됐었는데요. 예전에 분양을 했었다면 이런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흐름에서 급속도로 하락하는 부동산 동향을 보고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현재 아파트만 구입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분양을 하거나 구축으로 금액을 좀 내려놓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임대와 매매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들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의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 마찬가지, 그리고 주변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예정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재개발 바람이 불게 되면 아파트 대단지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주변 아파트들이 증가함에 있어서 매물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로 좋게 생각할 수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24년 5월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앞산센터를 마찬가지 분양가는 1574만 주변 일대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남구 쪽에서는 저렴한 편이고 수성구를 비교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적다는 게 단점인지 몰라도 현재 미분양 상태로 계속해서 입주되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마찬가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허가를 진행 중인 아파트들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아파트들, 조합설립 추진위가 진행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매물이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흘러가는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